2급 A형 합격 모의고사 1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작업 다시 1은 배점이 5점이 되겠고 입력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감점 5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해서 A3부터 G10까지 범위를 잡고 입력을 해주시면 A열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다시 B3으로 가니까 계속 빠르게 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은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저와 함께는 기본 작업 다시 2부터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다시 2의 A1부터 G1 영역은 자, A1부터 G1 영역을 범위로 잡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다음 글꼴은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고딕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18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이중 밑줄. 자, 이중 밑줄. 그러면 두 번째 A3부터 G3 영역과 A4부터 A12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은 노란색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A3셀부터 G3셀까지 범위 잡으시고 A4부터 A12 영역은 그럼 A4부터 A12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고 A4부터 A12 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 있는 노랑 자, 한 번씩 따로 해주셔도 되고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C4부터 C12 영역 C4부터 C12 영역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 C4부터 E12 영역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 G4부터 G12 영역 떨어져 있는 부분은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G4부터 G12 영역 이 부분은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홈에 표시 형식의 위에 아이콘에 회계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회계 표시 형식의 앞에 통화 기호 있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F4부터 F12 영역에는 자,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A4부터 A12 영역은 이름 상자에다 고객명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고객명 자, 이름 상자에 이름을 지정해 주실 때는 반드시 엔터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 입력을 하셨거나 이러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삭제를 하시거나 편집 눌러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첫 행에 있는 행과 이름을 똑같이 입력을 해줄 때는 첫 행을 같이 잡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렇게 첫 행의 이름으로 만들기를 하면 첫 행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G12 영역에는 A3부터 G12 영역을 잡으시고 자, 모든 테두리 먼저 홈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다시 2는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2점씩 배점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점씩 2, 50, 10점이 되고 자, 기본 작업 다시 3은 배점 5점짜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고급 필터가 나왔어요. 자, 고급 필터는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필터링을 해서 다른 장소에 찾아내는 것을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조건을 필요한 곳에 조건을 입력하라는 곳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A16부터 G1800 내에 그랬으니까 A16부터 G1800 요 안에다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조건은 기본 요금이 4만 원 이상이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필드 이름 중에 기본 요금, 그리고 사용 금액이 사용 금액 필드 이름. 자, 요 기본 요금과 사용 금액이 조건으로 들어가니까 요 두 개를 자, 복사 컨트롤 C 하시거나 위에 클립보드에서 복사 눌러서 A16셀에 컨트롤 V 하시거나 엔터 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요금 아래 행에다가 4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4만 원. 그리고 사용 요금은 기본 요금이 4만 원 이상이고 이기 때문에 and는 바로 옆에 같은 행에다 조건을 써줍니다. 사용 금액이 6만 원 이상도 6만 원 이상 같은 행에 기본 요금이 4만 원 이상이고 사용 금액이 6만 원 이상. 자, 이상이니까 는 또 써 주셔야 됩니다. 6만 원 이상인 데이터에 자, 필드명을 선택해라요. 고객명, 그다음에 기본 요금, 추가 통화, 사용 금액 10만,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기본 요금과 사용 금액 이 조건에 맞는 필드 이름은 고객명, 기본 요금, 추가 통화, 사용 금액 필드만 나타내야 되니까 저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결과 셀 A20셀에 붙여넣기 엔터. 자, 붙여넣기 해놓으면 요 데이터 중에 고객명과 기본 요금과 추가 통화와 사용 금액만 결과 셀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위에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다 커서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고급 누르면 자, 데이터베이스 목록 범위가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G13까지 전체 잘 잡혔는지 보시고 자, 목록 범위가 필드 이름에 다 포함해서 들어와 있으면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입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조건 범위에다가 조건 입력해 놓은 거 기본 요금이 4만 원 이상이면서 사용 금액이 6만 원 이상인 거 그리고 복사 위치에 커서 놓으시고 복사 위치에는 고객명, 기본 요금, 추가 통화, 사용 금액만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필드 이름 갖다 놓은 걸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 4만 원, 기본 요금이 4만 원 이상이고 사용 금액이 6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고객명, 기본 요금, 추가 통화, 사용 금액만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문제 5점, 10점, 5점. 그래서 기본 작업은 20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5문제 8점씩 40점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표 1에 사용 시간이 5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3 이하이면 최우수, 사용 시간이 12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10 이하이면 우수, 그 외에는 빈칸 이렇게 등급을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조건이 사용 시간이 5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3 미만이면 최우수라고 등급이 나와야 되고 사용 시간이 12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10 이하이면 우수, 나머지는 그냥 공배 이렇게 표시를 해주래요. 자,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if 함수를 씁니다. 자, 중첩 if를 쓸 때는 우리 2021 버전부터는 if 함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f s 복수가 붙죠. if 함수에 로지컬 테스트의 첫 번째 식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식은 사용 기간이 5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3 이하냐 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이고 and가 있으니까 자, and 함수에다 그럼 이 and 함수에
조건 두 개를 쓴다는 걸. 자, AND 함수를 이렇게 추가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AND 함수를 클릭해 볼게요. 자, 함수 추가하실 때는 괄호 열고 닫고까지 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AND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추가한 함수 인수 마법사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러면 AND 함수에 로지컬 1의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로지컬 2의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위에 수식 입력줄에 첫 번째 조건을 쓰고 두 번째 조건으로 내려오면 이 콤마가 생긴다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사용 시간이, 자,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만 갖고 식을 잘 세우시면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용 시간이 첫 번째 조건은 500 미만이냐, 자, 미만이냐니까 작다, 500 미만이고 AND, 그럼 콤마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로지컬 이 두 번째 인수에다가는 점검 횟수가 3 이하냐, 이하, 작거나 같다, 3. 자, 그럼 위에 보시면 AND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사용 시간이 500 미만이고 콤마 아래 인수로 내려오니까 쉼표 콤마가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점검 횟수가 C3셀에 있는 점검 횟수가 3 이하냐 라고 물어봤죠. 그럼 AND 함수의 두 조건이 끝났으니까 자, if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온 함수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f수 함수로 오면 이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로지컬 테스트 1 조건이 맞으면 value if true 1에다가 조건이 맞으면 최우수라고 써주고 탭.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로지컬 테스트 2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다시 AND 다시 사용 시간이 두 번째 조건은 1200 미만이고 작다 1200. 그럼 콤마 두 번째 점검 횟수가 두 번째 조건에선 10 이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작거나 같다 10 이하면 그럼 두 번째 조건은 AND 눌러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사용 시간이 12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10 이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value ifs의 두 번째 true 2에다가는 이 조건에 맞으면 두 번째 true에는 우수라고 써주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머지 그 외에는 다 빈칸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true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true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true라고 써도 오른쪽에 이렇게 true라고 돼 있고 그냥 1 이렇게 써도 오른쪽에 이렇게 tru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true라고 안 써주시고 1이라고 쓰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1이 true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1이 true, 0이 false니까 false는 0으로 1은 true로 이렇게 쓰면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편리하시죠. 자, 그러면 true면 나머지는 다 공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우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1200 미만이면서 10 점검 횟수가 10 이하 1200 미만이면서 10 이하니까 우수. 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보시면 이 조건에 점검 횟수가 500 미만이고 사용 시간이 5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3 이하이니까 최우수. 그죠? 그리고 1200 미만이고 점검 횟수가 10 이하이면 우수. 나머지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공백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점명이 중부인, 자, 지점명에 중부, 남부, 북부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기서 중부인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 중부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그럼 중부인 판매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중부인 판매 금액
이렇게 합계를 구해서 요 중부 판매 금액 K3셀에 표시하시오. 자, 중부 판매 금액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함수를 쓰고 지점명이 중부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건 dsum 함수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라운드 업은 올림하는 거고 트런스는 버림 해주는 함수니까 라운드 함수와 dsum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함수가 dsum 함수가 구한 걸 올림해 주는 건데, 자, 먼저 우리가 합계를 먼저 구해서 자, 올림을 한번 해줘 볼까요? 그러면 합계를 먼저 구해 봅시다.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자, dsum 함수는 탭 누르시고 fx 누르시든가 컨트롤 A 누르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아니면 가로 안에 순서를 알고 계시면 그 인수 순서대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인수를 열어서 이렇게 힌트를 밑에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다른 함수는 다 필드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인수 3개가 다 필드가 들어갑니다. dsum이건 dcount건 daverage건 dstandardv건 뭐 dget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잡아주고, 두 번째 필드, 이 필드를 열이라고 하는 거죠. 열을 필드라고 합니다. 이 필드를 그래서 필드 이름이나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알려주래요. 그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는 지금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계를 구할 열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열의 위치는 판매 금액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4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 이름을 이렇게 레이블 이름을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은 크리테리아,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레이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RSL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에도 고급 필터처럼, 아까 우리가 기본 작업 3에서 한 고급 필터처럼 지점명이 중부인 이렇게 필드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에. 그래야지 이렇게 합계를 구해줘요. 지점명을 여기 드래그를 안 해주시고 중부라고만 해주면 이렇게 답을 못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에도 필드 제목이 들어가고 조건에도 제목 필드가 들어가고, 이 필드도 결국은 필드 이름 아니면 열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2라고 써도 평균이 62,470이고 제가 열번호 하나 둘 셋 넷 4라고 써도 62,470이고 답은 똑같이 변함이 없죠. 자,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 번호도 알고 계시고 필드 이름도 알고 계시고,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필기는 이렇게 열 번호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숫자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62,470인데 지금 반올림에서 지금 표시 예를 들어서 53,375원이면 54,400원 이렇게 표시해줘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72원이면 500원 이렇게 표시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62,500원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니까 이 dsum 함수가 구해온 62,472원을 반올림해 줄 거니까 이 앞에 라운드 함수가 있는 겁니다. 라운드 함수 얘를 탭을 치시거나 이렇게 해서, 자, 라운드 함수의 이 넘버 값이 요 dsum 함수가 구한 합계고요. 자, 라운드 함수를 열어보면 이 넘버 디지트의 자릿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자릿수가 1, 1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원 코드에 있는 맨 앞자리를 가지고 자, 이 코드 표에 가서 회원 분류를 찾아오래요. 이 회원 코드의 맨 앞자리가 U이면 특별회원, Q이면 비회원, 뭐 S이면 우수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는 레프트 함수가 찾아와야 되고 맨 앞에 있는 자리는 레프트 함수가, 그리고 회원 코드의 이 맨 앞자리를 가서 코드를 보고 내가 찾아오려는 회원 분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오른쪽 방향으로 세 번째 열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이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방향으로 찾는 거라 VLOOKUP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이 표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버티컬,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 행 방향으로 찾으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행방으로 찾으면 HLOOKUP 함수를 쓰는 겁니다. 얘는 열 방향으로 찾으러 가야 되니까 VLOOKUP 함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VLOOKUP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정회원인지 우수회원인지 회원 분류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올 저 VLOOKUP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VLOOKUP 함수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VLOOKUP 함수가 찾아올 이 테이블에 VLOOKUP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 첫 열에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테이블 어레이가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인데,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에 룩업 밸류는 반드시 첫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표의 첫 열에 있는 게 Q, R, S, T, U거든요. 자, 그러면 회원 코드의 첫 글자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가 회원 코드의 첫 글자만 찾아와야지 걔만 갖고 U가 특별회원인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룩업 밸류는 레프트가 회원 코드에 우리는 첫 번째 셀만 잘 구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A17셀에 콤마 한 글자를 찾으면 U를 찾죠. 자, 그럼 레프트 함수가 한 글자를 찾아왔어요. U를.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 내가 찾으려 가는 이 VLOOKUP 함수,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테이블,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가 요 코드 Q가 들어있는 데부터 찾으려고 하는 회원 분류가 들어있는 이 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표는 아래에 있는 회원 코드를 가지고 회원 분류를 찾을 때도 이 코드표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표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 F4키, 펑션 키에 있는 위에 있는 F1부터 F12까지 있는 그 펑션 키에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열 앞에 행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놔야 되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VLOOKUP의 첫 열부터 표의 첫 열이 1열이고 추출하려고 하는 열 있는 데까지 첫 열이 1열, 추출할 거, 우리가 추출할 건 찾을 걸 얘기하는 거죠. 찾을 게 회원 분류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가서 찾을 거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거니까 false, false라고 써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rue가 1, false가 0이니까 0이라고 써도 false라고 써주죠. 그럼 U면 특별회원이라고 찾았죠. 자, 맞으면 확인 누르고 나머지도 찾는지 자,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면 표의 끝에서 멈춥니다. 자, 그럼 Q면 비회원 맞죠? S면 우수회원 맞죠? T면 골드회원 맞고, Q 비회원, U 특별회원, R
정혜원 다 맞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 표4에서 총점에 대한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해서 두 학과 간의 차를 평균 차셀에 표시를 해주래요. 자, 학과가 영문학과인 거에 총점과 국문학과의 총점을 구해서 그 차이를 여기다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니까, 자, 학과가 국문학과인 거의 조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지금 D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필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학과가 국문 이렇게 조건을 쓸 수가 있는데 학과가 영문 이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 조건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학과가 영문인 거는 요 조건을 여기 L19, L20에다가 조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학과가 영문은 요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차는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ABS 함수가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ABS 함수를 쓰는 거고 D에버리지 함수가 두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D에버리지 함수로 탭 누르시고 컨트롤 A 누르시거나 FX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필드 이름을 포함한 전체가 되는 거고 필드는 총점 4 하나 둘 셋 넷 4라고 써도 되고 총점이 들어있는 필드 이름을 알려줘도 되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학과가 국문학과인 거 먼저 구해볼게요. 학과가 국문학과의 총점의 평균은 318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빼기 다시 D에버리지 함수로 탭 컨트롤 A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똑같이 표 전체가 되는 거고요. 필드는 총점 4라고 쓰셔도 되고 요번에는 학과가 영문학과인 거 학과가 영문학과인 거. 자, 그럼 영문학과의 평균이 나왔네요. 그럼 영문학과의 평균이 나왔는데 뭐 마이너스가 안 나왔으니까 ABS를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ABS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ABS 함수를 ABS 함수를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ABS 함수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면 영문학과 먼저 구하고 얘를 구했다면 마이너스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니까 좀 어떤 걸 먼저 구했든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공사 시작일과 작업일이 있는데, 자, 공사 시작일과 작업일에 따라서 요 공사 완료일을 구하시오. 자, 데이트, 데이, 워크데이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오 그랬는데 데이트 함수는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고 데이는 일을 구하는 함수니까 자, 워크데이 함수가 주말을 제한 일한 날짜 그리고 이렇게 휴일이 있으면 휴일도 제외해주고 일한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워크데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만약에 2024년 5월 27일 날 작업을 시작했는데 35일 일한 거 중에서 휴일이 있으면 휴일은 일을 안 했을 때니까 제외해야 되고 거기에 만약에 공휴일도 있으면 공휴일도 제외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는하고 워크데이. 자, 워크데이의 첫 번째 인수가 스타트 데이트니까 공사 시작일이 되고 데이스는 작업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휴일이 있으면 휴일도 빼줘야 되니까 휴일은 여기 공사 작업일이 되는데 요 휴일은 요 아래 있는 공사도
이 휴일은 똑같은 휴일을 우리가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는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휴일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요 휴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시리얼 넘버 값으로 알려주지만 셀 서식이 날짜로 돼 있으면 알아서 날짜로 나옵니다. 이 안에 휴일이 있거나 공휴일이 있거나 휴일이 있으면 제외하고 공사 완료일을 워크데이가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 5문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은 부분합이 나왔네요. 자, 부분합이 나오면 먼저 반드시 정렬 먼저 하셔야 되고, 정렬이 안 되면 부분합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렬한 걸로 묶어서 부분합, 부분끼리끼리 묶어서 뭐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 커마리 2급은 정렬을 문제에서 반드시 뭘로 하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부분합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그림도 잘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렬은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랬으니까 품목이 들어있는 셀에서, 자, 데이터 탭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이게 블록으로 잡지 마시고 품목이 들어있는 셀 아무 데서나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알아서 줄은 길끼리 망고는 망고끼리 이 데이터가 판매가나 수량도 같이 정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얘만 정렬한다고 경고창이 떠요. 이렇게 경고창. 그리고 얘로 하시면 얘만 정렬되고, 그죠? 경고창이 이렇게 뜬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확장하라고 하잖아. 그죠? 이렇게 전체 확장해서 정렬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정렬. 그죠? 그래서 되돌리기 할게요. 지금 원래 있는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그냥 셀만 누르시고 이 품목이 있는 셀에서 오름차순 정렬 이러면 알아서 이렇게 정렬을 깔끔하게 해주죠. 경고창 없이. 자, 그럼 정렬이 됐으면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 눌러주시고, 자, 품목으로 정렬했으니까 문제에서 품목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품목으로 지정해 주시고, 자, 품목별로 판매 금액의 최대를 계산한 후 이랬으니까 첫 번째 함수는 최대, 그리고 항목은 판매 금액이 됩니다. 자, 다른 건 항목에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의 최대,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그대로 두시고 확인. 자, 그러면 품목별로 귤의 판매 금액의 최대값, 두리안의 판매 금액의 최대값, 망고의 최대값, 매실의 최대값, 오렌지의 최대값, 포도의 최대값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합은 수량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고 평균으로 바꾸고, 두 번째 부분합은 수량의 평균으로 바꾸고,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수량 아까 했던 그 품목에 대한 판매 금액의 최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량의 평균이 부분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수량 아래에 다시 품목별로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시고 문제에서 최대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됐느냐,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안 해서 뭐 순서가 바뀌었다든가 잘못됐다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다시 처음서부터 최대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서 평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분석 작업 2. 분석 작업 2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나왔어요.
자, 피벗 테이블은 행과 열과 뭐 필터나 값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한 데다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알람표를 이용해서 동일 시트 A27셀에서 시작을 하래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눌러서 피벗 테이블 범위가 자, A3셀부터 범위가 잘 잡혀 있는지 먼저 보시고, 자, 범위가 잘 잡혀 있으면 기존 워크시트 누르고 시작 셀의 위치 A27셀을 클릭해 주시면, 자, 위치가 분석 작업 2에 A27셀이 잡히죠. 그럼 그대로 확인 누르면 A27셀에 레이아웃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필드 창이 생깁니다. 자, 그럼 오른쪽 필드 창에 가서 문제에서 지시된 대로 반과 학과명은 행이라고 했으니까 반과 반 행으로 학과명 행. 자, 반과 학과명 행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값에는 국사 갖다 놓고 평균으로 바꾸래요. 자, 그럼 국사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자, 국사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갖다 놓으면 기본은 합계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전산의 최소, 전산 갖다 놓으시고 또 합계예요. 자, 그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전산은 최소로 바꾸래요. 자, 그럼 함수 최소. 자, 여기 전산 최소로 바뀌었어요. 확인. 자, 전산 최소. 그 다음에 국어의 최대. 자, 그럼 국어 또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 자, 국어 갖다 놓으니까 또 합계예요. 자, 국어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국어 최대로 또 바꿔주시고, 자, 국어 최대로 바뀌었고, 평균의 평균. 자, 평균 또 갖다 놓으시고, 자, 평균도 최대래요. 자, 평균도 최대가 아니고 합계예요. 그럼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은 또 평균의 평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바꾸셨다. 그러면 여기 와서 국사면 국사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값필드 설정 이렇게 가서 바꾸셔도 되고, 그죠? 국사의 평균 바뀌어 있죠. 또는 전산의 최소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도 되고 요 필드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최소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필드 더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가셔도 되고 요 값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값필드 설정 가셔도 되고, 자, 여기 오른쪽에 필드 창에서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요 값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값필드 설정, 요 값의 필드 이름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편한 데서 가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다 바꿨고, 국사, 전산, 국어, 평균 필드의 표시 영역은 숫자 범주에서 소수 첫째 자리로 지정하세요. 그랬으니까 숫자 범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한꺼번에 범위 잡으시고, 자, 컨트롤 1 셀 서식의 숫자 범주에서 소수 자릿수 1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값필드 설정에서 하라고 하면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 여기 가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셀 서식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숫자 범주에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다옹 피벗 스타일 보통 10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 보통 다옹 피벗 스타일 보통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대로 다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완성이 됐으면 자,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오셔서
자, 매크로 작업은 매크로 하시기 전에 어떤 매크로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먼저 꼭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매크로 기록을 하셔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C11셀에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합계 구하는 거는 뭐 여기 수식 탭에 있는 자동 합계를 이렇게 눌러도 합계가 나오고요. 이렇게 또 홈 탭에 있는 자동 합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는하고 썸 가로 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하셔도 다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신 걸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을 하셨으면 자, 빈 셀에다 커서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합계 자, 매크로 기록 합계 자, 그러면 이제 기록 중이니까 합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C11셀에서 저는 홈에 있는 자동 합계로 할게요. 자, 자동 합계 엔터. 자, 자동 합계로 구했습니다. 자, 그럼 상태 표시줄이나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하셔야 됩니다. 자, 기록 중지해야지. 자, 비주얼 베이직이 매크로를 이렇게 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기록한 거예요. 엔드 서브 기록 끝났죠. 저 C12셀에다 커서 놓고 끝났습니다. C12셀에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기록했으니까 저는 저 합계를 지어놓고 얘를 실행시킬 이 합계를 구해서 합계 구하는 걸 실행할 자, 단추를 G3부터 H4 영역에 여기에다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로 자, 요 매크로를 실행시키라고 했으니까 자, Alt키 누르고 G4셀부터 G34에 자, 그려주고 H4까지 그리랬네요. 조금 이따 커줄게요. 자, 매크로 지정해서 합계를 매크로 이름에다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에 합계가 들어가면 확인. 자, 그대로 단추 이름은 합계라고 써주시고, 예. 자, 빈셀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합계가 실행돼야 됩니다. 제가 요 단추를 살짝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를 누르고 합계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실행돼야지 됩니다. G3부터 H4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C4부터 C11까지 요 쉼표 스타일 이렇게 회계하는 얘를 매크로 기록하라는 거니까 자, 얘도 빈셀 누르고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일 때 C4부터 C11까지 홈 표시 형식에 있는 회계. 자, 빈셀 한번 눌러주고 기록 중지. 자, 상태 표시지나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나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기록을 했죠. 이렇게 서식 매크로를 똑같이. 자,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이걸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걸 알고 꼭 기록 중지를 하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기록이 됐으니까 자, 일반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따 실행시켜서 실행이 되는지 보게. 자, 그러면 요 쉼표 스타일 실행할 단추는 기본 도형에 있는 빈면을 G6에서 H7에다 그리래요. 여기다. 자, 그러면 삽입에 기본 도형의 빈면 자, Alt키 누르고 G6부터 H7에다 그려주시고 자, 도형에다 그대로 서식이라고 써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그러면 매크로 이름에 서식
들어가게 지정해 주시고 확인. 자, 빈 셀 누르고 서식 누르면 쉼표 스타일이 나와야 되겠죠. 지정해 줬으니까. 쉼표 스타일 나오죠. 자, 그러면 매크로 2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와서,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랬으니까, 자, 5문제 수정해서 해도 10점이 됩니다. 자,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차트 종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자, 가로막대형에서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바꿔주고,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차트 제목하면 차트 위로 생겨요. 자, 그럼 차트 위로 지정해서 제목을 생활용품 판매 비율, 생활용품 판매 비율이라고 했고, 자, 법례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아래쪽에 표시하고 그랬으니까, 자, 차트 요소에서 법례를 아래쪽, 자, 그럼 여기는 법례가 아래쪽으로 가죠. 자, 그리고 요 법례를 클릭해서 도둠 글꼴 크기를 9로 바꾸래요. 자, 그럼 법례 도둠. 자, 직접 입력했을 때는 엔터. 글꼴 크기 9. 그 다음 비율 계열의 홈매트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비율 계열의 홈매트 비율이 얘들이고요. 홈매트가 여기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홈매트만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 자,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 바깥쪽 끝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따라가서 가운데 맞춤. 자, 그러면 가운데로 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나오면 테두리 맨 아래에 가서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고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제목과 아래쪽에 법례 크기 그리고 차트 종류 레이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됩니다. 차트 작업 10점, 매크로 5점, 5점, 10점, 분석 작업 10점, 분석 작업 1, 2, 10점, 10점, 20점, 계산 작업 40점, 기본 작업 5점, 기본 작업 20점, 그리고 입력이 5점이 되겠습니다. 입력까지 해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1도 이렇게 해서 잘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